이제 메일 정리 노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꾸준하게 똑같이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감을 익히고 나중에 지문 분석하는데 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번입니다. 거미집 모형에서 수요는 즉각 반영되지만 무엇은 일정 기간 후에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수요가 즉각 반영된다면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뭐죠? 바로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미집 모형은요, 수요는 즉각 반영되고 공급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수렴과 발산의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미집 모형은요, 공급의 시차 때문에 수렴과 발산이 생긴다라고 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요, 수요는 즉각 반영되고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라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거미집 모형에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다면 어떤 형태이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 수요의 탄력성이 뭐보다 크다는 거예요?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면 이라고 나왔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 탄, 수가 바로 그거였죠.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면요, 형태는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수렴형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면요,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발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미집 모형에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면 어디가 크다고요?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면 수, 탄,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수렴형이 되겠죠. 그래서 거미집 모형에서 수요의 탄력성이 클 경우 수렴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3번, 거미집 모형은 어떤 부동산보다 어떤 부동산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거미집 모형은요, 공급의 시차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요, 용도가 다양하게 안 되거나 용도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거미집 모형이 생기는 거고요. 거미집 모형은요, 주거용 부동산보다 어떤 부동산요? 상공업 부동산에서 더 잘 나타난다는 거겠죠. 원인은요, 여러분, 주거용 부동산보다 상공업용 부동산이요, 용도 전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용도 전환이 더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자, 보죠. 원인은 그렇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요, 여러분, 남들이 살고 있다가 도배나 장판만 해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쉽게, 상공업용 부동산은요, 특정 목적의 시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분식집이라든지 아니면 고깃집이라든지 혹은 자동차 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설이 필요하므로 그 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시설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용도 전환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미집 모형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상공업용 부동산이라는 거죠. 역시나 용도 전환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4번입니다.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시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효율적 시장일까요? 효율적 시장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약성, 준, 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 세 부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즉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시장은요, 여러분, 약성, 준강성, 강성 중에 어떤 시장일까요?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시장이다 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정상 이유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정상 이유는 존재하지만 초과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 그리고 미래 정보가 모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하는 시장입니다. 5번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약성 효율적 시장은요, 바로 과거 정보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분석과 미래 시장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현재의 경우와 미래의 경우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기본적 분석이 어떤 형태의 분석이죠? 현재 시장의 분석이죠.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이 반영되어 있어서 현재의 정보와 미래 정보를 분석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기본적 분석이요, 바로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정보를 분석할 경우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있다라는 것이 정답이고요. 6번입니다. 거래의 비공개성,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화는요, 부동산의 특성 중 무엇과 관련이 깊다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토지의 특성 혹은 부동산의 특성과 똑같은 기준이고요. 제가 아까 문제를 풀어드릴 때 거래의 비공개성, 그리고 상품의 비표준화, 그리고 시장의 비조직화는요, 부동산의 특성 중에 아까는 문제에서 비가역성이 아니라 어떤 성격이었죠? 개별성과 관련이 깊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개별성이 있어서 거래가 잘 공개되지 않죠. 금액 같은 것들, 뭐 얼마에 거래됐다 공개되지 않고요. 시장 상품에서 표준화되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주택은요, 각자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장이 비조직화, 즉 뭐 상품들처럼 어떤 물건들이 똑같이 팔리거나 똑같은 조직이나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 개별성과 관련성이 깊은 것이 거래의 비공개성, 상품의 비표준화, 그리고 시장의 비조직화, 이 세 가지 비가 개별성과 관련이 깊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7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 시장 중 하나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 이윤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요,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약성과 준강성과 강성 효율적 시장 중에 이 부동산 시장은요, 바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과 관련성이 깊고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 이윤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떤 경우요? 미래 정보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초과 이윤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대부분 준강성 시장에 속하며 역시 이거는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미래 정보를 분석할 경우에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8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지역 간의 가격이 동질적으로 형성되나요? 이질적으로 형성되나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지역 간의 가격이 동질이 아니라 이질적, 즉 성격이 다르게 형성된다는 거죠. 부동성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역 간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지어도, 똑같은 브랜드여도, 똑같은 평수여도, 똑같은 구조여도 지역 간의 가격이, 시장의 특성이 당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 간의 가격이 동질적이 아니라 이질적으로 형성된다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9번입니다, 여러분.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은 시장 무엇이다 라고 하는데요. 요게 시험 문제에서 자꾸 헷갈리게 두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그리고 공급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는 시장 세분화고 하나는 시장 차별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분류하는 것을요, 시장 세분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암기 코드도 드렸었죠? 암기 코드는요, 수요자 나오니까요, 세분화 나와서 요거 수요자는 세분화다 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급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요, 시장의 차별화라고 나왔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가 나왔을 경우에 세분화는 수요자 특성이다, 차별화는 공급 제품의 특성이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개를 섞어서 내는 경우가 있어서 시장 차별화란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특성이다 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라고 짚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자의 특성의 분류는요, 시장 세분화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공급 제품은요, 시장 차별화라는 거죠. 즉 수요자는요, 연령대나 혹은 세대별로 나누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얘기하고요. 공급 제품, 즉 우리가 해당에 내놓는 제품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시장 차별화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의 특성이라는 말이 나왔죠. 수요자의 특성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는 시장 차별화와 시장 세분화 중에서 시장 어떤 거죠? 세분화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시장 세분화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10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시장이 어떠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죠. 그리고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도 있었고요. 요거 두 가지도 역시 위에와 같이 똑같이 구분해서 잘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생기는 거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단 말이요,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생기는 거고요. 정보 비용이 생기는 이유는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즉 시장이 불완전하다 보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거기에 정보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가 생기는 이유는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요, 바로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9번과 10번을 두 가지 케이스를 서로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함께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거나 작으면 상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상향여과가 발생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반드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보죠. 여러분, 가치 상승분이 뭐보다 크다고요? 보수 비용보다 크다고요. 시험에서는 개조수선 비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치 상승분이 크다라는 말은 그것이 고급 주택이든 저급 주택이든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무슨 여과가 생긴다고요? 상향 여과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가치 상승분이 반드시 커야 된다는 거죠. 뭐보다요? 보수 비용보다 커야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투자를 통해서 상향 여과가 벌어져서 저소득층 주택 지역이 고소득층 주택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 여과가 발생한다는 말은 저소득층 주택 지역이 고소득층 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반드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면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불량주택은 소득으로 인한 문제이며 여기서 시장 실패인지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인지를 정리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불량주택이 여러분 왜 생기는 건가요? 정상적인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으로 생기는 거죠. 제가 꼭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니라는 거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은요, 소득으로 인한 문제이며 시장 실패가 아니고 어떤 과정이라고요? 효율적 시장 자원 분배 과정이라고요. 효율적 자원 분배의 과정이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불량주택이 자꾸 불량이라는 말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불량주택은요 여러분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불량주택이요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거고요.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역시 12지문 풀어보셨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요거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시면요. 지금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